버커치. 안녕하세요, 버커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ndatory라는 단어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mandatory라는 단어가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덩어리로 외워주면 좋을지, 그리고 어원적으로 같이 외울 단어가 뭔지, 그리고 어원은 뭔지, 그리고 mandatory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로 풀 수 있는 여러 기출문제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mandatory, 일단 사전에는 법에 정해진 의무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이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compulsory나 obligatory 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요거 세트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 3개를 보통 세트로 많이 외워요. mandatory는 지금껏 기출에서 빈출순위 7천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7천위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이제 빙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레이셔나 misfortune, mimic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엄청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년 꽤 나오는 단어이니까 꼭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7천위권은 수능, 공무원, 편입, 시험 필수 단어에 속합니다. 코퍼스 현대 미국 영어, 현대 미국 영어에서 mandatory와 가장 잘 어울려 다니는 명사의 순위로는 이와 같습니다. 1위는 mandatory minimum sentence입니다. 이 국어로 직역하자면은 의무 최소 형량?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sentence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형, 무기징역 할 때 그 징역, 형량 같은 거를 의미해요. 최소 의무 형량이라는 것은 가령 이제 우리가 형법 조항 같은 걸 보면 뭔가를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산다, 3년 이상의 징역을 산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 몇 년 이상 같은 거를 이 mandatory minimum sentence라고 얘기를 해요. 2위는 mandatory evacuation입니다. 강제 대피, 의무 대피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산불이나 허리케인, 태풍 같은 거 많이 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의무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 덩어리입니다. 3위는 mandatory retirement입니다. 직역하면 의무 퇴직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통 정년제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가 이제 일정 이상 차면 의무적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이제 mandatory retirement라고 영어로 합니다. 이 아밥공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모든 기출에서 mandatory랑 가장 잘 붙어 다니는 단어는 딱히 이 코퍼스 현대 미국 영어처럼 순위로 매길 만큼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현대 미국 영어 컴퍼스와 동일하게 mandatory retirement 같은 예문이 EBS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ndatory drug testing,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의무 약물 검사 같은 게 되겠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하기 전에 약물 검사잖아요, 의무적으로. 이제 사관학교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2011학년도 수능에 나온 예문입니다. 해설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 while이 preferable이랑 mandatory의 대조를 나타내 주는데 이때 이 어떤 이미지에서 대조가 일어나는지 좀 캐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preferable 같은 경우는 더 선호할 만한, 즉 약간 more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닌데 뭔가 더 선택하고 선호할 만한 약간 70~80% 정도로 선택할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이 mandatory는요 100%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의무적인 거라는 것은 꼭 100% 해야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요 아래와 같이 퍼센티지로도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70~80% 정도로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꼭 사람들이 100% 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퍼센티지 같은 걸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이미지는 이제 영상 맨 마지막에 나올 편입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다시 한번 머리에 한번 콕 박아 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전체 예문을 다시 쭉 보면 mandatory는 뭔가 꼭 100% 무조건 약간 고정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미지에 법이나 규칙에 의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살짝 담긴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ndate. 자, mandatory는 이 어원적으로 mandate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mandate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명사로는 권한, 그리고 동사로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mandate라는 단어는 아박공 데이터에 의하면 기출 순위가 13,000위 이상입니다. 고3 기출에 나온 적이 있고요. 편입,
사관학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며 이게 이제 수능에도 2013학년도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 미국 영어에서 mandate는 일반적으로 mandate to, mandate that 덩어리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mandate to는 이제 데이터상 보통 뭐뭐 할 권한이라고 해석되는 게 많이 목격이 되고요. 여기서 mandate는 명사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 mandate that은 일반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혹은 지시하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mandate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현대 미국 영어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쓰임이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mandate to implement는 뭐뭐를 실행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EBS에 나왔으며 아주대 편입 문제에서는 mandate that 형태로 나와서 뭐뭐를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라는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약간 mandatory에서도 나온 그런 법의 이미지가 살짝 가미가 돼서 명령하다를 이제 의무화하다라고 mandate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mandate는 이제 품사로 의미가 구분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명사일 때는 권한이고 mandate to 덩어리로 자주 나온다. 동사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로 mandate that 덩어리로 자주 나온다. 이렇게 덩어리로 품사와 함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mandatory와 mandate의 어원 두 단어의 어원은 일단 손을 의미하는 man과 이 주다를 의미하는 요 da 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을 의미하는 man이 들어간 단어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동할 때 그 수동을 의미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우리가 사실 손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수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손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매뉴얼이 여기서 손의 이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수동이라는 의미가. 매니큐어라는 게 있죠. 이 손과 관련해서 케어하는 거를 이제 매니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손톱을 케어를 하지만 그래서 요 맨에는 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주다와 관련된 단어로는 어원적으로 이제 donor, 그 다음 이제 endow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donor 같은 경우는 기부자, endow 같은 경우는 부여하다 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mandate와 mandatory의 어원적인 의미는 누군가의 손에 임무, 권한 따위를 주다입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어떻게 각 의미가 나왔는지 포커스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그 윗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왕관 같은 거를 부여받는 것이 보이죠.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권한을 받은 사람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각 단어의 뜻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동사 mandat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림에서는 주황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사 mandate는 권한이라는 의미로 누군가에게 주어진 힘, 권한이라는 이미지에서 포커스되어 나온 의미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초록색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의미입니다. 형용사 mandatory는 이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이렇게 각 품사마다 단어 뜻을 외워주고 왜 나왔는지 가볍게만 알아두시면은 이 단어 암기와 독해 능력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실제 mandatory가 나온 기출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2018년 9월달에 치러진 고등학교 1학년 31번 빈칸 추론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한 CEO가 맨날 정례적인 미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대 바꾸지 않고 매주 한 번씩 꼭 9시부터 3시간짜리 미팅을 여는데 이런 내용을 틀에 박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루틴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그 미팅이 절대 빠지거나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적이고 100% 일어나는 미팅을 mandatory라는 단어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CEO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미팅을 꼭 100% 9시에 여는 것을 요 mandatory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된 것이 되겠죠. 이 지문의 정답은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꼭 일어나는 이미지를 가진 이 mandatory나 routine 같은 단어의 repetition인 regular라는 단어가 들어간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012년 경희대 편입 15번 문제입니다. 이 맨데토리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일단 각 보기의 사전 의미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미널은 명목상의 이름뿐인, 네, 이 부분이 이제 name에서 나온 거고, 요게 이제 all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desirable은 바람직한, 그다음 required는 필수의, optional은 선택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전적 의미만 보면 쉽게 required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좋겠죠. 이 문제는 어떤 금지법, 요 ban이 이제 금지법 같은 게 되겠죠. 이 금지법을 도입하는데 이 금지법이 어느 정도의 힘, 영향력이 있냐에 관해서 정도성을 이용해서 보기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미널은 이게 이름만 금지지, 만약에 이게 이제 요 보기에 들어갔다고 치면 이름만 금지지 뭔가 별 힘이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대충 한 여기쯤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법이에요. 딱히 강제성이나 의무성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름만 껍데기만 법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영향력으로 따지면 대충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desirable은 앞서 수능에서 봤던 이 preferable가 비슷하게 그쪽으로 조금 더 선호하고 원하는 이미지가 있지 100%는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얘랑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desirable은 대충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B번 보기, 얘가 아까 A번 보기였죠. required는 100% 이미지가 있으니까 요게 해당이 되겠죠. C번이 요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옵셔널은 하든가 말든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충 한 요 정도? 50% 정도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출제자는 각 보기 구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약간 영향력의 측면에서 이 법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퍼센테이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결과 mandatory가 가지는 100% 이미지를 이 required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required가 정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화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 국가직 9급 14번 지문인데요. 밑줄 친 컴펄서리, 아까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영상 처음에 선생님이 mandatory랑 같이 외울 단어로 compulsory랑 obligatory라는 단어 적어줬었죠. 그쵸? 요 세 개를 그냥 덩어리로 외웠다면 금방 오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이게 일반적으로 mandatory랑 compulsory랑 거의 동의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외워두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ompulsory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andatory는 mandate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 이 mandate의 어원은 손에 쥐어주다 입니다. 이런 어원적 이미지에서 mandate는 동사로 쓰일 때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보통 이제 mandate 대덩어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할 권한이라고 쓰이며 일반적으로는 mandate to 덩어리가 쓰입니다. 요렇게 수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 할 권리,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mandatory는 의무적인이라고 외워주면 굉장히 좋고요. compulsory와 obligatory라는 단어와 유의어고 뭐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요 세 개가 뒤에가 토리, 소리, 토리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같이 외워두면 무조건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mandatory retirement 이렇게 덩어리로 정리를 해서 외워두면 mandatory가까지는 100% 무조건, 그리고 이런 법과 규칙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mandatory라는 단어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코치였습니다.